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핵심 체크부터 먼저 할게요. 단가 6장 핵심 체크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이 작품에서 정계에 복귀할 수, 정계가 정치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시행은 임금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실 거야. 이 부분 보시면 2번이죠. 이거 너무 쉽다, 그죠? 2번. 화자는 제4장에서 귀양살이 중에 시름에 빠진 자신의 감정을 어디에 이입을 해요? 제비에 이입을 했어요. 그리고 3번. 화자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후회 안 했습니다. 임금을 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4번. 제6장의 매화는 관습적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맞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를 보실게요. 1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볼게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반어적 표현, 반어법이 나왔었나요? 안 나왔죠. 네. 2번이 바로 정답인데요.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서리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맞습니다. 3번. 색채 대비를 통해. 여러분 색채 대비가 뭔가요? 색채 대비는 여기 대비라는 말에 낚이면 안 돼요. 색채 대비는 색깔이 서로 다른 색깔이 두 개 나오면 돼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오면 그걸 그냥 색채 대비라 그래요. 꼭 어느 하나가 좋고 어느 하나가 나쁘고 이렇게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아도 그냥 색깔이 두 개 나오면 색채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색깔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3번도 안 되고 4번 풍자적어죠? 풍자가 뭐죠? 우리 풍자와 해악 이거 구별하고 막 이래 했었을 건데 기억나요? 네, 이 쉽게 구분하자면 해악은 따뜻한 웃음, 풍자는 차가운 웃음. 그래서 풍자가 대상을 비꼬고 조롱하는 조롱하는 의도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였는데 그런 어조는 사설 시조에 나오죠. 우리 그 양반들은 품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조 쓰지 않아요. 5번 청각과 후각의 이미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청각은 그 제4장에 제비 소리, 제비 소리 나왔고, 후각은 제6장에 매와 향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사용하진 않았어요. 각각 사용했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2번 볼게요. 윗글에 보, 윗글에 보기? 윗글 을인 것 같은데? 오타인가 봐요. 윗글을 보기와 같이 A, B, C로 나누어서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장을 A, 2장을 B, 그리고 3장부터 끝까지를 C로 나눴네요. 이렇게 나눠서 감상을 하래요. 한번 봅시다. 1번, A는 1장은 화자의 변치 않는 삶의 좌표를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어떤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B와 C의 바탕이 된다. 맞죠? 네, 삶의 좌표 뭐였어요? 효제 충신이었어요. 1번 적절합니다. 2번, B는 2장 이 비가 그거죠. 그 남산의 소나무들이 다 없어진 거, 귀향간 거. C의 상황을 이해하는 맥락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맞아요. C는 화자가 유배 간 상황, B는 이 충신들이 유배 간, 신하들이 유배를 갔다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2번도 적절하네요. 3번. C에서 언급된 공간은 여기서 공간이 언급이 됐나? 됐어요. 네, 천리를 가는 곳, 그 달이 따라왔다 그랬는데, 그곳이 유배지였거든요. 그 유배지는 비에서 언급된 공간, 남산과는 다르다. 맞죠? 4번, 5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 4번. ABC의 시상 전개는 계절의 순서를 염두에 두고 전개됐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나왔나요? 겨울만 나왔죠? 매화 얘기하면서. 네, 4번이 틀렸네요. 5번. ABC 모두 마지막 행이 동일한 서술어로 종결되어서 통일감을 나타낸다. 가만히 보시면 하노라, 뭐뭐 하노라 이렇게 끝났을걸요? 네, 통일감을 줬습니다. 2번의 정답은 4번. 3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번 볼게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조정은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대립을 합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폐위하려고 하자. 대북파가 잠깐 이 뭐가 광해군을 지지하는 파가 대북파고요.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파가 소북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북파가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위를 폐위하려고 하자, 그러니까 이 대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이신희가 폐모는 효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임목대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지난 시간에 상소 살짝 구경하셨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인재들이 숙청을 당했고 이신희도 유배를 가요. 그래서 이신희가 유배지에서 근심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며 지조를 지키겠다고 다짐을 해요. 이런 생각이 당가 6장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1번 제1장 종장에는 상소를 올린 일에 대한 후회? 후회 안 한다 그랬는데 너무 쉽다 그죠? 1번이 정답.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2장에서는 초장에 그 많은 인재들이 숙청당한 거, 그 많던 소울이 어디로 갔단 말인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안타까움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종장에 인재들이 다시 등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두어라 라면서 우로가 깊어지면 다시 볼까 하노라, 그 부분. 거기서 이제 희망이 드러난다고 보면 되고, 3장의 중장에서는 유배지에 대한 근심이 드러나 있다. 적객의 회포가 끝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5번 제6장의 중장에서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지조. 네, 향기가 향기롭다. 매화 향기가 향기롭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 보실 작품은 윤리유곡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율이 밤율자거든요. 리가 마을 리자예요. 그러니까 밤마을이란 뜻이에요. 밤마을에서 노래한다 이런 뜻인데 시가 밤은 안 나와요. 약간 이용당했어. 자, 한번 볼게요. 윤리유곡을 쓴 지은이는 김광욱이란 분인데 이분 작품이 윤리유곡 이거 하나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품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아마 낯설 거예요. 이게 이 김광욱이라는 분의 글씨인데 친필 글씨인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분이 명필가로 엄청 유명했대요. 여러분 이게 명필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명필이래요. 그리고 이분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당가 6장의 그 이신이 그분처럼 광해군의 폐모를 반대해서 삭직당했어요. 삭직이 그 관직을 빼앗기다, 없애다. 그러니까 잘렸어요.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분도 그 인조 반정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셔서 인조의 아들이 소현세자거든요. 소현세자랑 같이 이제 청나라 투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자와 같이 다닐 정도니까 이분도 아주 학식이 높고 풍부했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윤리유곡 밤마을에서 남긴 노래인데 밤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더라.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공명도 잊었노라. 부기도 잊었노라. 이거 합치면 부기 공명이잖아요. 근데 이거 다 잊었대요. 공명도 잊었고 부기도 잊었대요. 세속적 가치에 초연하다. 뛰어넘었다. 나는 부기 공명을 뛰어넘었어. 부기공명 나는 바라지 않아.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번우한 일, 번우가 이제 번거롭고 이게 걱정이거든요. 번거롭고 걱정스러운 그런 일을 내가 다 주어 잊었노라. 다 주어서 잊었다. 그러니까 모조리 그냥 싹 다 내가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잊은 게 공명도 잊었고 부귀도 잊었고 세상에 번우한 일을 다 잊었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내 몸을 내마저 잊었대요. 내 몸도 잊었대요. 내 몸도 다 잊어버렸어요. 있다가 나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다 잊었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남이 아니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마저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남이 나를 잊지 않겠냐? 남들도 나를 잊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 초장에서 종장까지 가면서 잊은 것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부귀공명이었다가 세상에 걱정스럽고 번잡한 일이었다가 나중에는 나까지 잊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잊는 것의 개념이 커지지 않아요? 나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까지 잊었다는 거는 다 잊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점증법이 드러나요. 그리고 자꾸 잊었노라 반복법도 드러나요. 예,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잊음의 강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귀공명도 있고 번호한 일도 다 있고 나마저 잊었다. 그러니까 다 잊고 나는 속세를 벗어날 거야. 그래서 제 2곡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상과 단절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자 하는 마음.
때 약간 이해 가지 않아요? 잘렸는데. 아니, 자기 딴에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패모하면 안 된다. 효를 다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바른 소리 했는데 다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잊을 거야. 이씨.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제 3곡을 보실게요. 뒷집에 술쌀을 꾸니, 이게 술쌀이 술을 빚기 위한 쌀. 그러니까 약간 쌀 중에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해먹기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애들은 이걸로 술을 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품질이 떨어지는 그 쌀을 구웠어요. 빌렸는데, 거친 보리 한 말 못 찾대요. 거친 보리. 이게 사람이 먹기에 먹을 수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까끌까끌하고 너무 거칠어. 그래서 그런 보리가 한 마리 못 된대요. 이게 조금 가난한 형편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보리를 주는 것을, 이 보리를 마구 찧어가지고 쥐어서 빚어서 괴어냈대요. 이게 지금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술을 만드는 과정. 보리를 찧어서 이 찧으면은 보리가 가루가 되겠죠? 그거를 쥐어요. 이게 반죽을 한다는 뜻이에요. 손에 쥐고 반죽을 해서 빚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뭐 네모나게 어떻게 빚어가지고 괴어내니 술을 담아서 괴어내니 여러 날 줄였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떻겠냐. 뭐 달든 쓰든 지금 배가 고픈데 술이라도 빚어서 먹는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 그 보리가 한 마리 못 찼다. 이게 몇 인분 안 되거든요. 이거를 밥을 해버리면 몇 숟가락 안 먹었는데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걸로 술을 담으면은 조금 오래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픈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술쌀과 보리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소재들이기 때문에 시골스럽다, 향토적인 시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네, 이 부분에서 농촌 생활의 소박한 네, 전원적인 성격, 전원이 이제 그 농촌, 시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원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제3곡의 내용을 정리하면 농촌에서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 제가 참고하실 만한 괜찮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이거 잠깐 보실게요. 이런 것들을 뭐 혹시 윤리유곡이 기출 작품이에요. 수능 기출인데 얘가 또 혹시 모의고사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보기로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서 잠깐 살펴볼게요. 조선시대의 전원시가 이제 농촌에서의 일을, 농촌 풍경을 노래한 시가는 이렇듯 농촌 생활의 소박함을 동경하였고, 그리하여 한적하다 하는 거 있죠. 네, 한가롭고 평화롭고 조용한 거, 그런 미를 추구하였다. 관념적인 말이 없고, 여기서 관념적이라는 것은 우리 왜 지난 시간에 매화가 관념적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매화가 단순한 꽃이 아니라 지조와 절개, 충신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 우리의 생각, 사고, 가치 이런 것들인데 이런 말이 없대요. 그 얘기는 뭔가 상징이 어려운 상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재도 농촌의 생활에서 취해서 소재, 뭐 술쌀로 보리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리로 술쌀을 만들어서 술을 빚어서 먹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농촌 생활에서 소재를 취해서 형상이 드러나는 이 모습이 소박에 맞춰졌다. 그래서 이 윤리유곡이란 작품을 여러분의 한 가지 키워드로 연결해 짓자면 소박함이라는 키워드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6곡으로 넘어가요. 이거는 오 이런 감탄사예요. 저 백구요. 백구 나왔어요, 여러분. 백구. 여러분 이 백구가 흰 갈매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백구가 나오면은 한 95%의 확률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말하는데 우리 윤리유곡에서는 제가 세모 쳐놨죠? 네, 5%의 확률인 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 어떻게 구분하냐면 읽어보면 알아요. 일단 볼게요. 저 백구야, 너 무슨 수고하느냐? 저기 백구가 무슨 수고를 하고 있네? 무슨 수고를 하니? 너 왜 뭐 하고 있니? 얘가 뭐 하냐면요. 가해숲으로. 이게 가해숲이 갈대숲. 갈대숲으로 백구가 서성이면서 고기를 엿본대요. 얘 지금 사냥하려 그러네? 그죠? 사냥하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장, 중장 읽었는데 약간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거 있었어요? 나도 사냥하고 백구도 사냥하고 그런 거 해요? 아유, 윤리유곡은 소박한 건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백구는 물화일체랑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 백구는 네, 사냥을 한다 그랬죠? 고기를 엿본다 그랬죠? 속세의 사람들입니다. 권세가들,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대숲 사이로 서성이면서 고기를 엿봐요. 이 고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냥을 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백구가 사냥해서 없애버릴 정치적인 약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윤리우국에서 제6국의 이 백구는 부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속세의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엿본다.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엿본다. 또는 정치적 약자를 없애기 위해서 엿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구가 너 왜 그렇게 수고하니? 왜 이렇게 엿보고 있니? 나같이 군 마음 없이, 군 마음이 다른 마음, 다른 뜻 없이, 욕심 없이 잠만 들면 어떠냐? 그냥 자. 뭘 그러고 있어. 그냥 자. 이런 건데, 네, 이 부분에서 백구가 고기를 엿보는 거에서 약육강식, 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군마음도 백구가 가지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심,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이 군마음이 없어요. 나는 속세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에 응거하고 있다. 너 그렇게 아득바득 고기 엿보고 그렇게 해서 뭐하니? 그냥 나처럼 욕심 버리고 자연에 응거하면 어떻니? 라면서 네, 혼탁하니 어지럽고 탁하다. 어지럽고 지저분한 정치 현실에 대해서 풍자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 6곡 내용 전체가 어, 풍자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풍자적 어조가 드러난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8곡 보실게요. 302, 30 또 나왔네요. 네, 익숙하다 이젠 그죠? 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벼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 수냐? 바꾼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 30도 속세의 가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산은 자연을 말하죠. 그러면 이 속세와 자연 두 가지의 가치 중에서 우리 화자는 네, 바꾸지 않겠다. 자연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교법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바꿀 수냐? 바꾸겠냐? 여기서 서리법도 사용이 됐어요. 즉, 자연과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조각배에, 조그마한 배에 달을 싣고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배에 달을 실었다. 이 말은 배에 달빛이 비친다는 말인데 원래는 이 배에 아마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실어야 할 거예요. 근데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흩던질지 여기 흩어 던진다. 그냥 낚싯대를 던져놔요. 여기서는 이제 물고기 잡는 거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배에 달빛을 실었다 이런 표현은 욕심이 없다. 욕심 없는 삶을 나타내요. 그래서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흩어 던질지 이 몸이 이 청흥 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풍류가 드러나는데 청흥 이 청흥이 맑을 청자거든요. 맑은 흥 그러니까 이게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입니다. 화자의 주된 정서가 대놓고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 몸이 이 청흥을 가지고 만호인들 부려오랴. 만호가 어, 호가 집 한 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이 10,000개나 있어. 엄청난 부자거든요. 근데 이 만호인들 부려오랴? 부럽다는 거예요? 안 부럽다는 거예요? 안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공도 안 부럽고 만호도 안 부러워. 나는 강산에서 이 청흥만 즐기면 돼. 그래서 제8곡에서는 이런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감이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 이거 사자성어로 안분지족 만족하는 거 이렇게 안분지족도 같이 떠올리시면 아주 완벽하겠습니다. 제8곡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흥취 옆에 안분지족 이것도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10곡으로 넘어가요. 헛끌고 이게 헛끌고가 흐트러지고 시끈 문서 시끄러운 문서 여러분 이 문서는 일할 때 문서를 아무래도 보겠죠. 그래서 이 문서는 내가 정치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벼슬 생활을 할 때 보던 그 문서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그런 문서, 골치 아픈 이런 일들은 다 주워서 내던지고 다 던져버리고, 네. 그래서 벼슬에서 물러났어요. 아까 그 삭직 당했다고 했잖아요. 벼슬에서 물러났어요. 물러나서 필마, 한 필의 말을 타고 추풍에 가을바람에 채찍을 쳐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일야 해가지고 돌아왔대요. 벼슬에서 물러나서 뭐 자기 뭐 본가로 갔겠죠. 돌아오니 그 다음 봐봐요, 여러분. 아무리 매인 새, 매여있던 새, 갇혀있던 새, 묶여있던 새가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완전 시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너무 자유롭다. 나 지금 벼슬에서 물러나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매여있던 새가 놓인다고 한들 나보다 더 시원하겠냐. 내가 더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사, 이게 정치계거든요. 예, 정사에서 벗어난 후련함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시원하다. 너무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이 시원하랴 여기서 서리법도 드러났고요. 제 19개 내용을 정리하면 정사를 벗어나 속세라고 봐도 돼요.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귀의하는 삶의 즐거움, 후련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연에 와서 너무 좋대요. 그럼 이제 11곡으로 넘어가요. 11곡에서는 대막대? 여러분 이 대는 대나무를 말하거든요. 대나무 막대. 대막대 너를 보니 하네요. 그럼 이 대막대가 대나무 막대기인데 너라고 하네. 이거 의인법이에요. 대나무 막대기 너를 보니까 유신하고 반갑대요. 유신. 믿음직스럽고 반갑대요. 아니 대나무 막대기가 왜 반갑지? 뒤에 보시면 내가 아해 적에 내가 아이일 적에 아해가 어린이에요. 내가 어린이일 적에 너를 타고 다녔어요. 그 옛날에는 장난감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대나무 있죠. 대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길게 막대기해서 남자애들은 그걸로 이제 칼싸움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말처럼 대나무 막대기를 이제 타고 놀듯이 목마 타고 노는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너를 타고 다니더니 대나무 막대기 가지고 내가 어릴 때 놀았는데 이제는 창 뒤에 섰다가 창 뒤에 대나무 이 막대기를 세워놨다가 날 뒤세우고 다녀라. 나를 뒤세우고 다녀라? 그러면 내가 뒤세우고라는 말은 내가 대나무 막대기 뒤에 서서 다닌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나무 막대기를 내가 어릴 때는 얘를 목마처럼 타고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얘를 지팡이처럼 짚고 다녀요. 우리가 지팡이 먼저 짚고 그 다음에 내 발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대나무 막대기가 어릴 때 타고 놀던 중마, 대나무로 만든 예, 목마 타듯이 대나무로 만든 중마였는데 내가 타고 놀던 장난감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든 후에는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세월의 무상감, 허무하다, 인생 무상, 그리고 탄로, 이게 이 탄로라는 말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주 나와요, 은근히. 한탄해요. 늙는 것을.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는 정서를 환기시켜요. 환기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공기를 바꾸다 이건데 분위기를 바꾸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막 자연 너무 좋아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늙는 거 서럽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제 11곡의 내용을 정리하면 세월의 무상함, 허무함, 사자성어로 말해보세요 하면 인생 무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16곡을 보실게요. 동풍이 건듯 불어서 여러분 동풍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잖아요. 보통은 봄바람을 말해요. 봄바람이 살짝 불어서 적설 쌓여있는 눈을 다 녹여줘요. 여러분 이 16곡이 얘만 따로 엄청 많이 자주 나왔거든요. 얘가 이 윤리유곡에선 얘가 제일 유명해요. 동풍이 봄바람이 살짝 불어서 적설 쌓여있는 눈을 다 녹여줬어요. 녹여줬는데 사면 동서남북 네 방향의 사면이라 그래요. 사면에 청산이 푸르는 산이 옛 모습 나노메라. 자, 쌓여있던 눈을 봄바람이 다 녹여주니까 푸르렀던 산의 옛날 모습, 그러니까 푸른 모습이 눈에 덮여서 안 보였다가 푸른 산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어요. 근데 귀 밑에 해묵은 서리는 귀 밑에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묵어있는 이 서리, 이 눈은 녹을 줄을 모른대요. 여러분 귀 밑에 눈이 있나? 이 귀 밑에 있는 해묵은 서리는 흰머리를 말해요. 자,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다 녹이니 봄이 왔어요. 그래서
풍경, 자연은 옛 모습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귀 밑에 해묵은 서리, 이거 나의 흰머리예요. 네, 흰머리는 해묵은 서리, 은유법을 쓴 겁니다. 이거는 안 녹아요. 그러니까 나의 흰머리를 눈으로 은유를 한 거죠.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봄바람이 불어도 나의 흰머리는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탄로의 정서가 드러나요. 늙음에 대해서 탄식한다. 탄로라는 말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화자는 작가 자신이고 소박한 전원 생활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화자가 추구하는 것은 세속에 대한 욕심이 없이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구속에서 벗어나서 청흥을 누리는 안분지족하는 삶, 요걸 추구하고 있었고 표현상의 특징, 점층과 반복이 나타나서 세상과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했어요. 어디에서? 제2곡에서. 그리고 자연물에 빗대어서 혼탁한 정치 현실과 권력가의 횡포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백구 나오던 부분 제6곡이었어요. 그리고 3번 서리적 표현으로 자연에서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제8곡에서 3공이 귀하다는데 강산과 바꿀소냐 이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대조를 통한 나의 속성이 제6곡에서 드러나는데 나와 백구가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백구는 물고기 잡으려고 막 이리저리 엿봤죠. 세속적인 소유에 집착하는 소묘적인 삶을 의미하고 나는 군마음이 없어요. 그냥 잔다 그랬어요. 속세에서 벗어나서 안분지족하는 욕심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봄의 역할과 기능 16곡. 이 16곡이 단독 출제 많이 나왔다고 했죠. 이 봄이 진짜 계절적 배경 봄이에요. 그 봄이 왔는데 나는 늙었어요.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봄이 와서 자연의 분위기는 다 막 청산이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자연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나의 늙음은 어떻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탄식과 서글픔의 정서를 강조하는 역할을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하더라.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완벽하겠어요. 오늘의 미션은 bit.ly 밤은 이용당했죠. 여기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